여러분! 따뜻한 방 안에서 차 한 잔 들고 이야기 하나 들어보실까요? 참, 이건 서진이라는 여성이 겪은 이야기예요. 마음이 따뜻하면서도 아픈, 그러면서도 희망을 주는 이야기랍니다. 자, 편히 앉아서 들어보세요. 서진이는 서울 남산자락에 있는 아르모니아 호텔에서 시어머니 환갑잔치를 준비했어요. 정말 큰 행사였죠. 샹들리에 불빛이 반짝이고 하얀 테이블보 위에 은빛 식기들이 놓여 있었어요. 100명이 넘는 하객들이 홀을 가득 채웠답니다. 겉으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서진이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 잔치를 석 달 동안 혼자 준비했거든요. 초대장 디자인부터 꽃장식, 메뉴, 선물까지 손이 저릴 정도로 전화기를 붙잡고 새벽까지 엑셀 파일을 들여다보며 예산을 맞췄어요. 남편은 단 한 번도 거들지 않았어요. 사업 때문에 바빠. 알아서 해. 이게 남편이 한 전부였답니다. 참, 서진이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행사 날 오후 6시에 잔치가 시작됐어요. 시어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단상에 앉아 계셨어요. 미소가 얼굴에 가득했지만 서진이를 보는 눈빛은 차가웠어요. 서진이는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으며 허리를 숙이고 웃으며 자리를 안내했어요. 발이 욱신거렸지만 표정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상했던 하객은 70명이었는데 실제로 온 사람은 150명이 넘었어요. 테이블이 모자라 급히 추가했고 음식도 부족해 주방과 실랑이를 벌여야 했어요. 서진이 이마엔 식은땀이 맺혔지만 계속 웃었어요. 정말 대단했죠. 결제 시간이 됐어요. 호텔 직원이 카드 단말기를 들고 왔어요. 서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꺼냈어요. 1200만 원. 전액을 서진이 카드로 결제했어요. 그런데 단말기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한도 초과로 결제가 안 됩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서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죠. 다른 카드를 꺼내려는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결제도 못하면서 무슨 큰 호텔을 빌렸어? 날카로운 말이었어요. 친척들이 고개를 돌렸고 서진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지만 다른 카드로 겨우 결제를 마쳤어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며느리가 좀 서툴러서요. 그래도 마음은 있으니까. 사람들은 웃었지만 서진이 귀는 뜨거웠어요. 목이 메었죠.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립스틱을 다시 바른 뒤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행사가 끝날 무렵 시어머니가 하객들 앞에서 소감을 말했어요. 감사 인사, 건강 자랑, 아들 자랑까지. 하지만 서진이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석 달 동안 준비하고 1200만 원을 쓴 사람이었는데도요.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이 효자라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줬어요. 서진이는 남편을 봤지만 그는 술잔을 들고 친척들과 웃고 있었어요. 마치 서진이가 없는 사람 같았죠. 그때 남편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어요. 술 냄새가 진했어요. 야, 너 아까 왜 그렇게 째려봤어? 서진이는 당황했어요. 째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보, 여기서 이러지 말아요. 조용히 말했지만 남편은 더 화를 냈어요. 너 지금 나한테 명령해? 그러더니 정말 믿기지 않게도 서진이 머리채를 잡았어요. 통증이 머리 전체로 퍼졌고 서진이는 비명을 삼켰어요. 남편은 복도로 끌고 갔어요. 하이힐이 벗겨지고 무릎이 바닥에 닿았어요. 하객들의 비명,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때 호텔 매니저 도윤수 씨가 나타났어요. 손 놓으시죠. 카메라 다 돌고 있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남편은 마지못해 손을 놓았지만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서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지끈거리고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닦을 힘도 없었어요. 그날 밤
그 머리채 영상은 인터넷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됐어요. 수만 개 댓글이 달리고 수십만 명이 봤죠. 서진이는 깨달았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결혼 5년. 서진이는 시댁의 그림자처럼 살았어요. 아침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하고 명절엔 새벽부터 부엌에 서고 시댁 식구들 생일을 달력에 표시했죠. 자신의 시간은 없었어요. 환갑잔치도 당연히 서진이 몫이었어요. 석 달 전 시어머니가 전화했어요. 서진아, 환갑잔치는 내가 알아서 준비해. 아들은 바빠.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거절할 여지는 없었어요. 서진이는 네, 어머님 잘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죠.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는 게 미덕이라 배웠기에 말하지 못했어요.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여보, 어머님 환갑잔치 준비하는데 같이 도와줄 수 있을까? 남편은 휴대폰을 보며 대답했어요. 나 회사 일 때문에 정신없어. 알아서 해. 그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진이는 빈 식탁에 홀로 남았어요. 한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죠. 누가 들을까봐요. 초대장, 한우 선물 세트, 백합 꽃장식까지 모든 걸 서진이가 준비했어요. 시어머니는 전화로 지시했어요. 꽃은 백합으로 해. 장미는 너무 흔해. 선물은 한우로 격이 있어야지. 서진이는 메모하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그런데 시어머니는 덧붙였어요. 너무 튀지 마. 며느리는 조용해야 품격이 있어. 그 말에 서진이 손이 떨렸어요. 품격은 누구를 위한 걸까? 스스로 물었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죠. 초대장 80만 원, 한우 세트 300만 원, 꽃장식 200만 원, 총 1,200만 원이 넘었어요.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며 가슴이 철렁했지만 돈 얘기를 꺼내면 속 좁은 며느리가 될까봐 말하지 못했어요. 매일 밤 엑셀 파일을 붙들고 명단, 자리 배치, 메뉴를 정리했어요. 눈이 침침하고 어깨가 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완벽해야 했으니까요. 한 가지라도 잘못되면 서진이 탓이 될 테니까요. 남편은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서진이는 입술만 깨물었어요. 일주일 전 후배 은비를 만났어요. 은비는 서진이 얼굴을 보자마자 놀랐어요. 언니, 너무 힘들어 보여요. 서진이는 웃으며 괜찮아. 그냥 좀 바빴어 라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비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언니, 저런 집은 며느리를 도구로 봐요. 왜 혼자 다 감당해요? 그 말에 서진이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주는 게 큰 위로였죠. 하지만 고개를 저으며 조금만 더 참으면 되라고 했어요. 은비는 한숨을 쉬며 손을 꽉 잡아줬어요. 행사 전날 밤, 서진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내일이면 끝날 거야. 아침 5시에 일어나 네이비 원피스를 입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할 단정한 옷이었죠. 호텔에 3시간 일찍 도착해 꽃, 테이블, 음향을 점검했어요. 그런데 하객이 너무 많아졌어요. 테이블과 음식을 추가하며 200만 원이 더 들었어요. 서진이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표정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행사가 시작되고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단상에 앉아 계셨어요. 하지만 서진이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결제 시간, 카드 한도 초과로 망신을 당하고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에 자존심이 바닥을 쳤어요. 행사 끝! 남편이 다가와 속삭였어요. 이건 내가 감당해야지. 나 모르게 빚지지 마. 그 말이 비수처럼 박혔어요. 서진이는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보며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엔 분노와 울분이 자라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퇴장하며 말했어요. 서진아, 오늘 좀 실망스러웠어. 카드 막히는 건 뭐야? 돈도 못 벌면서 체면 차리려고 하니까 그렇지.
서진이는 죄송합니다. 어머님이라고 대답했지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머리채 사건이 터졌어요. 남편이 술에 취해 너 왜 어머니를 째려봤어? 라며 머리채를 잡고 끌었어요. 하객들이 비명을 지르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호텔 매니저가 막아섰고 서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 영상은 인터넷을 강타했어요. 서진이는 집에 돌아와 샤워하며 거울을 봤어요. 헝클어진 머리, 충혈된 눈, 까진 손바닥. 그 순간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다음 날 서진이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머리가 깨질 듯 아팠죠. 휴대폰엔 수백 개 알림이 떠 있었어요. 아르모니아 호텔 머리채 사건이 실시간 검색어 1위였어요. 뉴스 기사가 쏟아졌죠. 서진이는 이불을 뒤집어 썼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그때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10억 원 대출 연체로 연락드립니다. 서진이는 귀를 의심했어요. 대출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직원이 말했어요. 2024년 9월 15일 고객님 명의로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서명과 인감 도장이 있어요. 그날은 남편이 사업 자금 때문에 도장 빌려줘 라고 했던 날이었어요. 서진이는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한 거예요. 서진이는 남편의 서랍을 뒤졌어요. 대출 신청서, 위임장에 자신의 서명을 흉내낸 서류가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은비를 만나 서류를 보여줬어요. 은비는 이건 사문서 위조예요. 신고해야 해요 라고 했어요. 서진이는 집으로 돌아와 녹음기를 꺼냈어요. 석 달 전부터 남편과 시어머니의 말을 녹음했었죠. 대출 요구 문자, 카톡 대화까지 증거가 USB에 저장돼 있었어요. 노트북 폴더 이름은 복수였어요. 그 폴더를 열고 서진이는 결심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상담을 예약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포털 뉴스에 환갑잔치 폭행 부부 합의 이혼 기사가 떴어요. 서진이는 서명한 적이 없었어요. 기사엔 위자료 포기, 조용히 합의라고 쓰여 있었죠. 댓글은 서진이를 비난했어요. 돈 보고 결혼했네? 창피해서 조용히 합의했나? 서진이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서명 위조예요. 가능한 일인가요? 변호사는 법원 서류를 확인해야 해요. 위조면 사문서 위조죄요라고 했어요. 법원에서 확인한 서류엔 서진이 서명을 흉내낸 흔적이 있었어요. 법의학 감정 결과 위조가 맞았어요. 그날 저녁 기자가 전화했어요. 박도윤 씨가 인터뷰에서 피해자라고 했어요. 부인이 이혼을 원했다고요. 서진이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저는 서명한 적 없어요. 이건 범죄예요. 기자회견을 준비했어요. 증거는 모두 준비됐죠. 대출 서류, 위조, 서명, 녹음 파일, USB. 변호사는 기자회견하면 언론이 가차 없을 거예요 라고 했지만 서진이는 준비됐어요 라고 답했어요. 다음 날 법조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수십 명의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서진이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한서진입니다. 합의 이혼 기사는 사실이 아니에요. 서명은 위조됐고 법의학 감정 결과도 나왔어요. 제 명의로 10억 원 대출이 실행됐지만 저는 신청한 적 없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서진이는 말을 이었어요. 저는 세범홀딩스 최대 주주입니다. 자산 4천억 원의 회사예요. 남편 회사는 우리 계열사 지원을 받아왔죠. 오늘부로 투자금 회수, 임대 계약 해지, 거래 중단을 통보합니다. 회견장은 조용해졌어요.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서진이는 단호히 말했어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한 사람을 짓밟은 대가는 이제 계산할 시간입니다. 회견 후 뉴스가 터졌어요. 한서진 4천억 자산가 박도윤 회사 위기. 댓글은 서진이를 응원했어요. 대박! 반전이다! 머리채 잡은 손 후회할 거야. 그날 저녁 서진이는 뉴스를 보며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어요.
남편은 텔레비전 앞에서 굳었어요. 회사가 무너지고 있었죠. 직원들 전화가 쏟아졌지만 받을 수 없었어요. 남편은 방송에 나가 아내가 나를 속였다고 했지만 진행자가 폭행 영상을 틀자 말을 잊었어요. 방송 후 그는 서진이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얘기 좀 하자. 서진이는 112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와서 남편을 연행했죠. 뉴스 속보가 떴어요. 박도윤 접근 금지 명령 위반으로 체포. 남편은 유치장에 갇혔어요. 서진이 회사 법무팀은 대출 사기, 사문서 위조, 폭행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회사 직원이 검찰에 제보했어요. 사장님이 서류를 위조했어요. 증거는 명확했죠. 검찰은 남편을 사기, 폭행, 사문서 위조로 기소했어요. 법정에서 남편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였어요. 판사는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이혼 합의서 서명은 위조, 10억 대출은 사기, 폭행은 명백한 가정폭력.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남편은 미안해라고 했지만 서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완벽한 승소라고 했지만 서진이는 안도감만 느꼈어요. 법정을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판결에 만족하시나요? 서진이는 말했어요. 머리채를 잡은 손. 이제 법이 잡아줬습니다. 가족을 가장한 폭력은 파산입니다. 참지 마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박수가 터졌어요. 은비가 달려와 서진이를 안았어요. 언니, 정말 대단해요. 두 사람은 봄 햇살 아래서 눈물을 흘렸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죠. 그날 저녁 뉴스는 판결을 대서 특필했어요. 서진이는 세범재단을 만들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재단이었죠. 첫 갈라 행사에서 45억 원 후원금을 모았어요. 익명 제보가 회계 부정을 폭로하려 했지만 서진이는 모든 회계 내역을 공개했어요. 숨길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후원금이 목표를 훌쩍 넘었어요. 서진이는 말했어요. 저도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싸웠고 이겼어요. 이제 다른 피해자를 도울 차례예요. 집에 돌아와 서진이는 결혼 사진을 찢었어요. 과거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였죠.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말했어요. 잘했어. 정말 잘 버텼어. 다음 날 재단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박수로 맞았어요. 한 피해자가 찾아왔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서진이는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두 사람의 눈물은 희망이었어요. 아, 여러분. 서진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세범은 계속될 거예요.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용기를 내는 마음 잊지 마세요.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